네, 코스모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영상에 이어 계속하여 이제 그 케플러 선생이었죠. 케플러 선생이 이제 관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자, Mars does have two small moon. 자, 화성이죠. 화성은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작은 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 major geological이죠. geological feature on the larger of them is today called the Kepler Ridge in honor of this gas. 하나의 거의 문장이죠. and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의 주어가 a major geological feature on the large. 굉장히 길죠.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러니까 화성엔 두 개의 달이 있는데 그들 중에 이제 큰 것은 어떤 지올로지컬한 지리학적 특징. 그러니까 화성은 지구보다 상당히 작죠. 상당히 작은데 달이 있어요. 지구는 큰 달이 하나밖에 없지만 이제 화성은 굉장히 작은 달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행성이라고 볼 정도로 작은 달인데 이 달 중에 이제 큰 거 그들 중 이게 댐이죠. 댐 그들 중에 이제 큰 것에는 어떠한 산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산맥, 리치 피처, 지리학적 특징이고, 그리고 오늘날 그거를 이제 부르는데 케플러 리치라고 불러요. 이 달에 있는 이 산맥을 케플러 리치라고 부른다는 거죠. 길여서 그의 어떤 추측이죠. 자, 이런 추측이 왜 나왔냐면 이 당시 이제 갈릴레이도 같이 동시대 사람인데 이후에 그 천왕성까지는 제가 이 당시에 이제 발견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5개밖에 없었죠. 수금, 지, 화, 목, 토, 근데 지구는 이 사람들이 이제 빼죠. 지구는 이제 행성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신이 창조한 지역이라고 해서 빼고 이제 천상에 있는 것만 봤을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 수금, 지구를 빼면은 하나, 둘, 수금, 화, 목, 토 이렇게 5개, 5개고 이제 천왕성까지는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5개가 맞질 않는데, 일단 해왕성은 이 천왕성의 궤도가 좀 독특하게 움직이는 거를 보고 해왕성을 추측한 거죠. 추측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건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간단해요. 그러니까 해왕성도 상당히 이제 좀 큰 천체에 속하죠. 가스 행성이죠. 거의 천왕성과 같거나 좀 더 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자, 천왕성이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공전을 하는데 해왕성이 느리겠죠. 느리게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잡겠죠. 자, 해왕성이 이 위치에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천왕성이 처음에는 갈 때 어때요? 얘를 따라잡을 때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얘를 추월해서 지나갈 때 갑자기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얘 이제 해왕성의 인력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잡아당기는 힘으로, 여기는 이제 이쪽도 잡아당기는 힘이죠, 당연히. 근데 이제 방향이 반대인 힘이죠. 이쪽으로 작용하죠, 벡터적으로. 이거는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빨라지고, 이 힘이 같은 힘이지만 여기선 더해지고 여기서는 이제 빼지겠죠. 그래서 이 해왕성은 다른 행성과 다르게 천왕성의 궤도 움직임이 좀 독특한 것을 보고 추측해서 그리고 이후에 이제 관측에 의해서 실제함이 밝혀지죠. 자, 근데 이제 이 화성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은 그 이후에 해왕성이 발견되고 또 톰보인가요? 그 톰보가 명왕성까지 발견을 해내죠. 그러면서 그 케플러가 생각한 그 플라톤의 다면체에 의한 어떤 수학적인 그 행성 궤도는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플라톤의 다면체로 이제 채울 수 있는 행성 숫자가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다면체가 부족해져 버린 거죠. 더 다른 다면체가 있다면 모를까? 채울 수가 없죠. 이렇게 이제 그릇된 믿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플러는 여기에 이제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아마 갈릴레이가 이 당시 같이 살았다고 했죠. 갈릴레이도 목성에서 이제 4개의 위성을 망원경으로 찾아냈죠. 그러니까 이제 케플러도 아마 예측을 한 거죠. 그럼 화성도 아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달들 한 2개, 그리고 토성도 예측을 했어요. 토성도 뭐 한 5개 정도 있지 않을까 하고 해서 예측을 했는데 그건 다 틀렸죠. 그럼 맞은 거는 정확히 맞춘 건 이거예요. 화성에 2개의 달. 이건 케플러가 예측을 했습니다. 전혀 어떠한 관측 없이 예측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여기 어떻게 그 플라톤의 다면체를 포기하고 이런 예측을 했는지는 코스모스에도 나오진 않아요. 그냥 예측했는데 이게 현재 관측 결과가 맞았다. 현재 뭐 사실과 맞은 거죠. 관측도 아니고 사실과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글을 기려서 그의 어떤 게스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확증이 아니라 게스인 거죠. 게스를 이제 기려서 케플러 리치라는 이름을 그 달 중 포보스와 데이모스인가요? 아무튼 큰 달에 있는 산맥에다 이제 케플러의 이름을 남겨놓은 거죠. 그 후세 사람들이. 자,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점점 그 기독교가 채택한 톨레미의 그 우주관 자체가 점점 무너져가는 상황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톨레미의 그 천동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문장, 티코의 observations. 티코의 어떤 관측 결과, 이거 관측 데이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ere made over a period of many years. 자, over는 뭐 걸쳐서라고 할 수 있죠. period of many years. 그러니까 수년에 걸쳐서, 수년이라기보단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기간이죠. 기간에 걸쳐서 were made, 만들어졌습니다. This data는, 이 자료들은 from the last few decades. 자, from the 마지막 그 수십 년이죠. 한 10여 년 가량은 before the telescope was invented. 텔레스코프, 망원경이 발견되기 이전에 이미 관측이 된 자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티코 같은 경우는 이제 망원경이 없던 시대부터 관측을 했던 거죠. 그거 있죠. 그 6분인가요? 이렇게 각도기 같은 거에다가 이제 눈을 여기다 이렇게 대고 각도 재고, 여기가 이제 그 천정부터 아래 각도 재고, 각도, 요게 이제 회전하죠. 그것도 요 이제 각도, 적경적이라고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이게 적이죠. 적이와 이제 적경을 아마 측정하는 형태로 그 별의 위치를 측정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측정하면서 이제 두 점을 잇게 되죠. 이으면 이제 어떠한 이동 경로, 즉 이 행성의 이동 경로가 나오죠. 이때 이제 미적분이 있었다면은 이 이동 속도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겠죠. 그리고 가속도까지 밝혀지면 이제 이 궤도 공률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케플러가 할 일이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일단 이때는 그 미적분학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측이 되었던 거죠. 이 문장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굉장히 간단한 문장인데, 티코의 관측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그 과학적인 어떤 낙후성 속에서도 상당한 정확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그런 티코의 어떤 성격적인 특징이 좀 느껴지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3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to the reader, 독자에게죠. 독자에게, 어떤 독자냐면 who might be bored by his many calculations. 이 사람은 이제 케플러입니다. 케플러가 요건 이제 책을 냈나 봐요. 책을 내서 이제 독자들이 있죠. 책을 내면 이제 독자를 향해서 책을 내는 거죠. 그냥 자기 혼자 스스로 책을 내는 뭐 사진 앨범이 아니죠. 거기에 그는 later wrote, 지금 말미에 썼어요. 그 책에. 그러니까 책을 냈는데 그 책 자체가 굉장히 계산이 많았나 봐요. 이제 케플러는 이 계산을, 그러니까 미적분이면 사실 뭐 방정식 몇 개로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부분을,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산술적인 접근을 한 거죠. 기하학적인 접근을 한 거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개별적인 행성이 이동하는 각각의 부분들에 대한 아마 계산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계산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 계산들이 이제 그 독자를 굉장히 지루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걱정이 이제 케플러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미에 썼습니다.
이렇게 썼겠죠. 여기 따옴표가 있죠. If you are weird, 어떤 이상함 느낌을 갖는 거죠.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죠. By this tedious procedure, 이런 지루한 어떤 과정들에 의한 you are weird, wow, worry, 이건 이제 지쳐버리는 거죠. Be worried. 발음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worried. 만일 당신이 지겨워한다면 by this tedious, 지겨운 어떤 과정 때문에 지쳐버린다고 보시는 게 낫겠네요. take pity, 불쌍히 여겨주세요. on me, 나를 좀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자기가 언제 어떤 사람이냐면 who carry out, 수행했습니다. at least 적어도 70 trials, 70회 정도의 같은 계산을 계속 시행하면서 이러한 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사실 할 말은 아니죠. 독자들은 뭐 이런 거 관심 없죠. 좀 재밌게 써주기를 바랄 뿐인데, 일단 그래도 케플러 생각에는 자기 스스로도 알았던 거예요. 이거 독자들이 얼마나 이걸 지겨워할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재밌는 약간 느낌의 뭐라 그러죠? 이런 걸 이제 말미에 그 저자가 써놨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음을 알 수 있겠죠. 이 당시 계산을 얼마나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관측 데이터만 보고 어떠한 구체적인 행성의 궤도를 숫자에서 어떤 기하학적 도형을 끄집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외롭고. 자, 네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릴레오, 티코, and 코페르니쿠스, 이렇게 세 사람이 있네요. 이 사람들은 were all committed, 모두 어떤 걸 저질렀죠. to uniform and circular planetary motion을. 자, 행성의 그러니까 원궤도라고 한 모두 그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commit는 여기서 그렇게 정해버린 겁니다. 정해버린.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렇게 엎질러 버린다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 단어는 뭐 범죄만 저지른 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떤 행위를 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커미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커미트가 내재한 의미는 그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레오와 티코, 이 세 사람, 유명한 이 과학자 세 사람은 행성을 원궤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거는 되돌릴 수 없는, 그냥 단순히 말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원궤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못 박은 거죠. The later asserting, the later니까 여기 마지막 사람이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죠. 코페르니쿠스 세 사람 중에 the later, 마지막 사람은 asserting, 천명했겠죠. 데디아라고. The mind shudders. 자, shudder는 몸서리 쳐진다는 거죠. mind가. 그러니까 shudder는 좋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아니에요. 몸이 뭔가 이제 끔찍한 걸 봤을 때 몸서리 쳐지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shudder at the alternative, 어떤 변경이죠. 변화,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화를 생각해 보면 아마 변화를 이렇게 마음에 떠올리는 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Because it would be unworthy, 값어치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것은 to suppose, 가정하는 것이 such, 여기서 뭐죠? such a thing, 그것 어떤 것인데 그게 뭐냐면 in accretion, 대문자로 썼죠. 대문자 같은 것도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accretion이니까 이건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나 어떤 고유 명사가 됩니다. 대문자로 썼을 때. 그건 constituted, 어떻게 구성되어집니다.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근데 constitute와 왜 be made라는 말을 안 썼을까요? constitute는, 자, made는 누군가가 이렇게 손으로 빚어서 혹은 어떤 노력이 들어가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면은, constitute는 일단 이렇게 수동태로 쓴 것도 아니죠. 이 주어가 피조물이 구성되어지는데, 이때 말하는 피조물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행성이라든가 모든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어떤 마법을 부려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대지 않고 저절로 생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우주에 존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선 존재하지 않죠. 어떤 사고 방식이 컨스티튜트 될 수는 있죠. 당연히 사고 방식은 머릿속에서 누군가 건드리지 않고 형성되는 거죠. 어떤 사고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컨스티튜트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신은 어떤 피조물도 그런 컨스티튜트한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in the best possible way. 자, 가장 가능한 베스트. 이때 베스트는 최고죠. 최고의 가능한 방법으로 구성했다는 거죠. 이 피조물을 최고의 가능한 방법으로 구성했다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가정들이죠. 여기서 가정은 신이 피조물을 최고의 완벽한 것으로 어떤 완벽한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한 가정은 unworthy, would be worthy, unworthy. 값어치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렇죠. 이게 정확한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간단한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때 이 사람들이 발견한 거는 행성이 타원 궤도를 그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타원 궤도라고는 하지만 태양의 질량이 워낙 크죠. 전체 태양계의 이제 99.9%를 태양이 차지하고 있나요? 99.8%인가요? 99.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 행성들이 공전하면서 태양도 그 행성 주변을 공전하는 걸로 볼 때 태양은 제자리에서 공전할 수밖에 없죠.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크기의 어떤 물체가 서로 상호 공전한다. 그러니까 쌍성계를 말하죠. 그럼 얘가 일로 돌고 얘가 일로 돌겠죠. 이렇게 되면은 서로 굉장히 긴 타원형을 만들면서 돌 수밖에 없는데 태양계는 태양이 워낙 커요. 99.8%니까. 그러니까 실제 행성이 만들어내는 그 타원궤도 자체는 거의 원에 가깝게 만들어지죠. 육안으로 봤을 때 거의 원에 가깝죠. 그러니까 만약에 태양과 다른 어떤 방식으로 태양계에 들어온 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장반경이 긴 타원 궤도를 그리죠. 그리고 태양이 여기 있고. 그런데 행성들은 어때요? 태양의 위성들은 태양과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운동, 태양의 질량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궤도가 설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원궤도에 사실 가까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오차를 원궤도와 타원궤도의 오차를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그리고 또 이제 피조물들이 신이 만든 것이라는 강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편견 때문에 더 베스트 웨이, 더 베스트한 파서블한 웨이로 행성의 생성뿐만 아니라 행성의 움직임까지 가장 가능한 최고의 방법으로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궤도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틀린 말임을 행성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만 봐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의 몸 같은 경우 더 베스트 파서블한 웨이로 만들어지지 않았죠. 사람뿐만 아니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피조물도 아니죠.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를 하죠. 진화는 훨씬 앞에 챕터 1인가요? 보시면은 진화는 환경에 맞춰서 딱 맞게 적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은 여기에 맞게 적응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적응을 하긴 합니다. 돌연변이들이 발생하면서. 근데 뭐냐면 불필요한 형태, 이전의 환경에 맞췄던 그 형태들이 몸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생명체의 몸을 보면 과거 지나온 시간, 진화의 흔적들이 남습니다. 그 흔적은 고스란히 불필요한 어떤 장기의 형태라든가 불필요한 조직으로 사람 신체에 남아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 웨이는 생물학 쪽만 봐도 일단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죠. He believed, 믿었습니다. he had found the correct value.
explore Martian circular orbit. 자, 케플러예요. 케플러는 믿었어요. 그가 had found 발견했습니다. 정확한 어떤 값을 for the Martian의 원궤도에 일치하는 그죠? 원궤도에 부합하는 정확한 값을 찾았다. 그건 뭐에 근거하냐면 which matched 일치했습니다. 10 of Tycho's observation. 그 티코의 관측 데이터의 그 10개와 일치했다는 거죠. 10개의 값과 일치했습니다. within 2 minutes of arc. 아크는 이게 아크죠. 이렇게 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원의 일부분을 아크라고 하죠. 여기서 2분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요. 자, 이게 지금 각도기라고 하면 0도에서 이제 180도죠. 180도고 여기 이제 90도죠. 이렇게 90도고 여기는 그러니까 90개의 각도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1도는 굉장히 작은 각도가 되겠죠. 여기서 이 작은 각도를 이제 확대해 보면 이렇게 거의 직선이겠죠. 이거를 또 60개를 나눕니다. 60개를 나누면 이게 이제 1도가 그러니까 뭐냐면 1도가 1분이에요. 그리고 또 1분을 60개로 나누면 이제 이게 1초가 되죠. 그러니까 요걸 또 60개로 나누면 요게 또 1초가 되고요. 요게 1분이 되고 요게 1도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작은 각도죠. 2 minutes of arc면 굉장히 작은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관측 오타가 아니죠. 관측 오차 정도로 치부할 수 있는 작은 각도. 그래서 이제 이 케플러는 믿었다는 거죠. 티코의 그 관측 데이터가 결국 원궤도를 뒷받침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희망을 가진 거죠. 지금 there are 60 minutes of arc 60 여기 나오네요. 60분이죠. 60분 arc는 in an angular degree 이게 1도죠. an angular degree에 해당한다. 그리고 봅시다. 그러니까 1도 각도 안에는 뭐 한국말로 풀자면 60개의 그 60분이 있다라는 거죠. 60분이 있다. there are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90 degree 90도는 right angle 수직을 말하죠. right 이거 수직이죠. 오른쪽이 아니라 from the horizon to the zenith. 제니스는 천정이죠.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은 하늘을 이렇게 크리스탈 구가 뒤덮고 있다고 생각을 이 당시에는 했으니까 항상 머리 꼭대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수평선이 존재하겠죠. 호라이즌부터 이 제니스 천정까지의 각도를 90도로 이제 정의한 거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원궤도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이후 이야기는 케플러가 이제 다시 좌절을 해요. 왜냐하면 티코의 브라이 10개라고 그랬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10개와 맞은 것이지 티코의 자료는 10개 이상이었어요. 훨씬 많은 자료들이 있었죠. 근데 그중 다른 자료들과 맞춰봤을 때 아마 8분의 오차가 발생을 했어요. 이거는 관측 오차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이제 큰 각도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계산이 또 어딘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맞지 않았을까요? 이 케플러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플라톤의 그 정다면체를 다면체와 행성 궤도를 꿰어 맞추려는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케플러가 그 기독교적 세계관만 벗어 던졌으면은 훨씬 쉽게 가볍게 그 자신의 케플러 세 가지 법칙까지 훨씬 빠르게 이동했을 텐데, 그리고 이동하고 뭐 케플러가 미적 분학을 개발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워낙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계속 하나씩 틀리고 또 수정하고 틀리고 수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천동설이 만들어낸 그 신화들이 이 케플러의 족쇄가 된 거죠. 족쇄를 달고 어떤 신화라는 족쇄를 달고 계속 힘들게 걸어가는 케플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좀 길어졌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